경정 청구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예. 너무 번거로우니까 요번 연말정산할 때 깔끔하게 네. 마무리하시고 13월에 보너스 챙기시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취업 후 5년까지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네, 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또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도 상향 조정됐다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월정급여가 150만 원이 안 되는 분들만 해당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최저임금 기준을 이번이 아니죠. 작년 기준이니까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거 얼마죠? 8천 얼마였죠? 요 기준으로 적용했을 경우에 월급으로 치면 157만 3,770원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기존 월정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주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을 190만 원이 안 되는 월정급여가 190만 원이 안 되는 쪽으로 법 보완을 한 거죠. 그래서 요 190만 원이 안 되고 연봉으로 한 2,500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생산직 근로자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이분들한테 연간 240만 원까지 아예 그냥 비과세로 빼버리자. 요거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요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니까 내가 생산직 근로자이면서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지도 비과세도 한번 챙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족 중에 병원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특히 유용할 것 같은데 네. 그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확대가 된다고요? 네, 확대되는다기보다 기존에 있었던 제도인데 이걸 좀 예. 활용하라는 겁니다. 의료비 중에서 또 난임 수술비라는 게 있어요. 예, 이 그쵸. 난임 수술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의료비 공제가 세액 공제를 15%를 해주는데 예. 요거는 또 20%를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 의료비를 땡겨 오더라도 15%로 이렇게 공제해 주는 걸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난임 시술비를 지출을 했다. 요거는 공제율이 높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봐라. 내가 이 근로소득 작년을 통해 가지고 근로소득자인데 내가 난임 수술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챙겨서 그 5% 차이도 꽤 큽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 한번 챙겨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의료비 공제. 네, 의료비 공제 말고도 이번에 이제 보험 공제 중에서 이게 주택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이걸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이걸 보험을 들은 분들이 계세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자. 사실상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이제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3억 원 이하인 이제 보증금만 해주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참고하셔야겠네요. 네네 3억 원 넘으면 해당이 없다는 거 요거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월세 비용도 이 연말정산 항목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을까요? 네, 변동이 있습니다. 월세 공제도 상당히 변동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잠시 말씀드렸는데 연봉 기준으로요. 7천만 원의 저주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연봉 7천만 원이 넘는다. 기억나네요. 그래, 그죠? 예. 연봉 7천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혜택이 거의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요. 기존에 10% 공제를 해주던 거를 12%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요 사이에 그 있는 사이에. 부분은 작년에 해주던 10%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한 달에 50만 원씩 낸다. 그러면 1년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인데 내가 연봉이 한 5,100개 안 된다. 5,500만 원 안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600만 원에 12%니까 72만 원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연봉이 6천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6천만 원에 이제 아까 600만 원에 그죠? 10%니까 60만 원. 그러면 내가 연봉이 8천만 원이다. 그러면 한 푼도 못 해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공제에서 되는 거죠. 제외가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7천만 원의 연봉이 넘는다면은 제 말에 말씀드렸듯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정도면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근로소득자 중에서 한 10% 안에 드는 분들이에요. 예. 이런 분들은 좀 세금 좀 푸짐하게 내시라 뭐 이런 취지 같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현금 영수증 챙기셨을 텐데요. 이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 현금 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반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혜택률이 좀 높아요. 예. 그렇다 뭐 혜택이 높다라는 게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포인트 적립도 하고 요새는 또 뭐 그것도 줄여둔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체크카드나 내가 현금을 쓴 것보다는 당연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5%가 넘는 그러니까 자기 연봉의 25%가 넘는 부분부터 신용카드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요 25%까지는 공제율이 15%예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면 공제율이 30%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25% 공제 안 되는 부분까지는 신용카드 혜택 많은 거 쓰시고 그다음에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그거 넘어가는 부분부터 쓰시면 바람직하다. 그러면은 혜택도 많이 보고 공제도 많이 받고
더블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카드로다 신용카드를 썼다. 그럼 이것도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40%로 올라갑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되는 게 있죠. 네네네. 이런 것도 주의하셔가지고 예. 되도록이면 뭐 백화점 가서 사는 것도 좋지만 전통시장도 가셔가지고 신용카드 쓰시고요. 예. 그다음에 교통카드도 하나 신청하셔가지고 쓰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 부분들인데 조회가 안 되는 그렇습니다. 항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네.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교육비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고 의료비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이제 없을 것 같으니까 굵직굵직한 걸로 또 좀. 굵직굵직한 걸로. 예. 우리가 교육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초중고생들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서 쓰는 비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교육비 공제가 되거든요. 근데 해외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땡겨올 수가 없으니까 교육부에. 예. 우리나라 교육부 같으면 국세청에서 시원하게 땡겨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아마 제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교육의 어떤 폭을 넓게 해석해가지고 취약자 아동들 뭐 학원비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비다, 그죠? 네, 이런 것들도 다 공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교육비에 또 이게 올라가 있지 않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못 땡겨오니까 직접 이런 것도 챙겨야겠네요. 하셔야 되고 의료비 중에서 내가 시력 보정용 안경을 맞췄다. 네. 예, 그리고 또 내가 보청기를 맞췄다. 귀에 잘 안 들려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 땡겨와요. 이런 것들도 잘 챙기셔가지고 내가 푸짐하게 세액 공제를 받으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컴퓨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런 거 좀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일단 회사 격리과에 아주 친절한 분이 계시다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분한테 그렇죠.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데, 예.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분의 능력을 믿기 의심스럽다. 그러면 공인대 기관인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했으니까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를 전화로. 하셔가지고 물어보거나 저같이 친절한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세청 콜센터 번호는 126입니다. 이 연말정산 시 나오는 용어들이 낯설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오늘 알아본 내용들 잊지 말고 기억해 두셨다가 13월의 보너스 잘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현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